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자, 칫솔죠.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마지막 시간. 자, D 치고 엔터. 자, ISO-25를 선택하고 모디파이. 자, 저번에 얼터네이트 유닛 대체 단위까지 했죠. 마지막 톨러런스 공차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공차라는 거는 이거를 그냥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왜 쓰여지는 건지 뭐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공차 이론이라는 제도 이론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차 이론을 먼저 공부하시고 이 강좌를 들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뭐 여기서 이제 제가 공차 이론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가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 톨러런스는 오늘 수업을 못 해요. 이 강좌에서는 수업을 못 하고 공차 이론을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톨러런스 강좌를 또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좌 자체는 캐드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강좌지 제도 이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강좌가 아니니까, 이게 예전에 이렇게 되면 라인 타입 예전에 할 때도 그랬죠. KS 규격이 나오고 규격대로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타입 들어가고 이제 레이어 나오고 뭐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까지 그렇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공차에 대한 개념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공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거는 요번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에 한번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M텍스트 멀티라인 텍스트를 할 때 한번 나왔었어요. 그때 우리가 뭘 사용을 했느냐? 스택. 근데 스택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다? 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분수를 표현해주기 위함도 있지만 공차를 표현해주기 위함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때 공차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고, 그 공차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공차라는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거 한 번으로 이제 이게 상기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도면에 일반적으로 어떤 치수를 기입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치수를 기입해놓고 제작하는 사람한테 이 치수 맞춰서 제작하세요 라고 하면은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 치수를 단 0.00001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80이라는 치수를 맞춰서 제작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실력이 좋은 장인, 세계에서 제일 가공 실력이 좋은 장인을 모셔다 놔도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 세상에 제작되는 모든 제작품들은 도면 대비해서는 모두 다 전부 불량이다 라는 불량을 인정하는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불량을 인정을 하는데, 이 불량이 그냥 모든 불량을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 완성됐을 때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까지의 불량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럼 80이라는 치수를 줬는데 여기서 얼마만큼 불량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 범위를 정해주는 게 바로 공차예요. 공차의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 나왔을 때도 공차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다양한 종류의 이제 공차를 적용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제도 이론에서 뭐가 나오느냐? 일반 공차, 정밀 공차, 그 다음에 끼워 맞춤 공차, 기하 공차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일단 오늘 하는 거에서 이제 나오지 않는 거는 끼워 맞춤 공차와 기하 공차는 안 나와요. 기하 공차는 우리 이제 리더 할 때 나왔죠. 지시선 할 때. 그때는 이제 그 기능상에 있으니까 이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끼워 맞춤 공차는 이게 이제 써지는 포맷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캐드 같은 경우는 기능으로 그 포맷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별도로 나중에 제도 이론을 다룰 때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오늘에 해당하는 거는 일반 공차와 정밀 공차, 이 두 가지에 해당을 하는데, 이 공차 값을 주는데, 일반 공차라는 건 뭐냐면 지금 치수를 기입을 해놨잖아요. 기입을 해놨는데 80이라고만 딱 적혀있죠. 그럼 공차의 범위가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으면 공차가 없는 거냐? 아니에요.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얘네들은 일반 공차에 준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공차는 공차 값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제작하는 사람은 나중에 KS 규격표에 일반 공차에 해당하는 항목을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요 80이라는 치수 일반 공차 적용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거지? 제작하시는 분들이 규격표에서 찾아가지고 그 범위 내에 맞춰서 제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정밀 공차는 일반 공차로
하기에는 제품 성능에 영향에 문제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값으로 이제 공차값을 제어한다라고 할 때 들어가는 게 정밀 공차인데, 그때는 공차값을 적어주게 됩니다. 일반 공차든 정밀 공차든 기본적인 공차의 형태는 기본 치수가 있으면 거기서 플러스 값으로 얼마, 마이너스 값으로 얼마, 그러니까 여기서 80이 있으면 80보다 위로 얼마, 그러니까 80이면 만약 공차값이 0.1이다 그러면 80.1까지 허용하고 마이너스 79.9까지 0.1을 허용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대칭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경우의 특이성에 따라서는 이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아니라 둘 다 플러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 또 다른 경우는 이제 0에서 플러스 값만 허용한다, 0에서 마이너스 값만 허용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는 정밀 공차를 제외하고는 값을 적어주지 않고, 만약에 일반 공차임에도 불구하고 두 값이 위아래 값이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무조건 적어주셔야 됩니다. 적어주시는데, 이제 그거를 기입할 때 사용되는 기능이 방금 전에 봤던 톨러런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톨러런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적용을 해보면 D 치고 딱 들어가면은 모디파이 들어가면은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톨러런스 포맷, 공차의 형태인데 처음에 메소드, 방식이 있어요. 방식 논으로 돼 있으면 공차 값을 기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눌러보시면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시밀러, 시메트리컬, 시밀러가 아니라 시메트리컬. 이건 이제 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 메트릭이 이제 대칭이니까 대칭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고, 디벨롭션이 있고, 그 다음에 리미츠가 있고, 그 다음에 베이직이 있는데, 디벨롭션은 두 값이 다를 때, 대칭의 형태가 아닐 때,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상칭이라고 합니다. 상칭. 그리고 리미츠는 한계, 그리고 베이직은 기본이다 라고 하는데, 일단은 베이직을 먼저 할게요. 왜냐면 베이직은 여러분들이 전에 봤어요. 베이직을 딱 누르시면 박스가 생기죠. 기준 치수다. 그래서 기하공차랑 같이 쓰인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론서상으로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다 라고 해서 이제 기준 치수가 된다. 그래서 이제 베이직이라고, 기준 베이직이다라고 했는데, 이 기능을 꼭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전에 설정에서 나왔었어요. 어디서 나왔었냐? 텍스트에 보면 draw frame around text, 글자에다가 프레임을 씌우겠다.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할 수도 있고, 톨러런스에 베이직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베이직으로. 이게 두 개가 이제 같은 기능이다 라는 거, 기준 치수를 지정을 할 때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메트리컬, 그 다음에 디벨롭트, 리미트는 요 세 개는 같은 치수, 같은 공차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표현하는 방식이. 일단 시메트리컬은 대칭이에요. 아까 기본적인 일반 공차나 정밀 공차의 형태는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똑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위로 얼마, 밑으로 얼마인데 그게 시메트리컬이에요. 대칭. 그래서 두 값이 같을 때를 사용을 하는데, 시메트리컬이 쓰이는 거는 일반적으로 일반 공차는 사용이 안 돼요. 왜냐면 일반 공차는 위아래 값이 같게 되면 기입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메트리컬이 적용되는 경우는 정밀 공차일 때 위아래 값이 똑같을 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메트리컬 선정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논으로 돼 있을 때는 밑에 것들을 제어할 수 없는 형태로 되는데, 공차 값을 입력한다라고 해서 시메트리컬을 선택하면 밑에 값을 제어해 줄 수 있어요. 자, 시메트리컬을 하고 오케이 클로즈하고 나가 보면은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붙으면서 0이라고 값이 하나 써 있죠. 이거는 공차 값이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0 값을 띈다 라는 거죠. 저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모디파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해보면, 자, 밑에 보면은 프레시션, 이게 저 발음 안 좋은 건 자꾸 이해하세요. 제가 이게 발음 안 찾아보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프라이머리 유닛 때도 나왔어요. 소수점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죠. 소수점 자릿수. 근데 이 자릿수 요렇게 되는데, 얘는 프라이머리 유닛의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프라이머리 유닛이 내가 디시멀이 아니라 분수 형태가 되는 프랙셔널을 선택을 해주면 톨러런스도 분수 형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공차의 저 소수점의 일단 기본적인 형태, 포맷은 프라이머리 유닛을 따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소수점 자릿수는 자릿수는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 분수 형태를 띠게 되더라도 분수 형태를 떼야 되는데 분수 형태를 띠더라도 몇 분의 몇이냐는 톨러런스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어요. 분수 형태일 때 이제 정밀도를 주기 위해서 이제 분모를 키운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별도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수점 자릿수를 세팅한다 라는 거고, 요 소수점 자릿수 나왔으니까 같은 내용으로 해서 제일 밑으로 내려갈게요. 제로 서프레션. 마찬가지 공차의 영억제도 별도로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억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프라이머리 유닛에서 설명했던 제로 서프레션의 내용과 동일해요. 테일링은 소수점 뒤에 자리, 리딩은 소수점 앞에 자리. 0피트와 0인치는 당연히 얘가 기본 단위가 인치 형태로 작성이 됐을 때 나오겠죠. 그 역할은 프라이머리 유닛에서 설명했던 0피트와 0인치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소수점 자릿수하고 이제 값을 입력을 안 했다는데 값은 어퍼 밸류에다 써줍니다. 자, 시메트리컬이 되면은 어퍼 밸류밖에 입력이 안 돼요. 왜냐면 공차 값이 위아래가 똑같기 때문에 값을 하나만 적습니다. 그래서 앞에 기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나오는 거죠. 로우 밸류를 사용을 하려면 얘가 시메트리컬이 아닌 상층 또는 리미트 요게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 시메트리컬부터 할게요. 자, 공차 값은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밀 공차에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10분의 1 단위의 공차 값은 잘 안 들어가요.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0.02 100분의 1 아니면 100분의 몇 수준 정밀한 수준의 이제 공차가 일반적으로 많이 작성을 됩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주물 같은 경우는 주물 같은 공차가 좀 널널하기 때문에 뭐 1공차 단단위로 2공차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0.02 하고 오케이. 자, 클로즈 눌러보면 이렇게 모든 치수에 0.02가 들어가죠. 0.02가 플러스 마이너스 0.02다. 이렇게 되면은 80.02와 79.98까지의 공차를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원래 기준 치수는 80이지만 거기서 이렇게 허용해주겠다. 공차의 오차의 범위를 인정을 해주겠다. 그 사이에서 이런 값이 됩니다. 자, 다른 걸로 넘어가기 전에 로우는 어차피 입력이 안 되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 포 하이트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작성되는 공차의 이제 높이를 얘기를 해요. 높이를 하는데 얘 0.6이라고 들어가 있는 건 치수가 아니라 0.6mm라는 치수가 아니라 기준 프라이머리 유닛 여기 텍스트에서 우리가 준 요 전체 높이를 1로 봅니다. 3.5를 1로 보고 거기에 몇 배 해주겠느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를 1로 바꿔보면 치수 문자와 동일한 사이즈로 작성이 됩니다.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 장난삼아 2로 해주시면 공차 문자가 2배로 커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공차 문자의 사이즈를 정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2칸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0.5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대칭일 때는 공차 문자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실무 같은 경우는 똑같은 1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자가 작아지게 되면 안 보이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저 값을 줄여줄 때는 공차 값이 두 줄로 써질 때 위아래 값이 다를 때 많이 문자의 사이즈를 줄여주고 저렇게 값이 대칭으로 들어갈 땐 일반적으로는 줄여서 사용하지는 않아요. 실무에서는. 하지만 줄여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요. 자, 얘를 좀 줄일게요. 줄여야지 이제 밑에 게 티가 확 날 것 같아요. 0.6 정도로 저는 주는데 0.6 정도로 줄이고 이제 하는데 보시면은 버티컬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얘는 놓여지는 위치를 얘기해요. 지금 보통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프라이머리 유닛 기본 치수의 하단과 공차의 하단을 일치시켜주죠. 보통을 일치시켜준다 그랬으니까. 자, 모디파이 가보면 얘를 미들로 해주면 글자의 가운데가 일치하는 형태로, 당연히 톱으로 해주시면 글자의 상단을 일치시키는 형태로 잡아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미드를 좋아해요. 가운데를 맞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뭐 개인에 따라 취향이 다를 때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톱은 잘 안 쓰고요. 보텀을 많이 사용을 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톨러런스 얼라인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얼라인 디시멀, 텍션, 그리고 이제 얼라인 오퍼레이션 심볼, 이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는데, 얘는 뭐냐면, 공차값의 이제, 배치 위치에 대해서 나온 건데, 얘가 안 되는 이유는 공차값이 지금 하나밖에 안 적혀서 그래요. 얘도 공차값이 두 개가 적힐 때, 그 두 공차값의 위치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차값이 하나밖에 안 적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해서 맞춰줄 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안 해본 게 뭐냐? 두 값이 다를 때죠. 그래서 이제 시메트리컬이 아니라 디벨롭션으로 바꿔보죠. 자, 디벨롭션으로 바꾸면 아래 로우 밸류가 이제 활성화거든요. 어퍼 밸류가 활성이 됩니다. 이 상태로 그냥 나가볼게요. 그러면 위에 플러스 0.02, 밑으로 마이너스 0.0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값이 적힐 수가 있는데, 이 두 값이 지금 같은 값을 갖고 있을 때는 이걸 대칭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 했을 때. 근데 이렇게 두 값이 나눠지는 경우는 두 값이 다를 때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치고, 자, 두 값을 다르게 적어 볼게요. 자, 로어를 0.01을 적을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값이 다를 때 사용을 합니다. 아니면 이제 로우가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제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플러스는 0.0이고 마이너스는 0.01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값을 할 때 앞에다 어떤 부호를 넣지 않았어요. 부호를 넣지 않았는데, 어퍼는 자동적으로 플러스가 붙고, 로우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근데 두 값이 모두 플러스일 때가 있어요. 자, 두 값이 모두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퍼는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플러스가 붙으니까. 근데 로우는 문제가 되죠. 이때는 앞에 부호를 역전시켜서 적으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시면 아래 값이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그 마이너스의 반대인 플러스로 넘어간다는 개념이 되겠죠. 만약에 두 값이 모두 마이너스여야 된다 그러면 위에 쪽에 마이너스를 넣고 아래쪽은 마이너스를 빼셔야 되는 거죠. 둘 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간다. 근데 만약에 지금 작성된 요 상태면은 이건 공차 잘못 작성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이 작은 값, 위쪽이 큰 값이에요. 큰 값이 적혀야 되는데 무조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때 0.02가 더 큰 값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80에서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이 값을 뺐을 때의 값이 마이너스 0.01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 값을 뺐을 때 값이 마이너스 0.02가 더 작아요. 이렇게 되면 작은 값이 밑으로, 공차 값을 진짜 치수에서 적용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 값이 작은 쪽이 밑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라면은 0.01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 0.02가 밑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거를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값을 제가 제로로 만들고요. 위에 값은 다시 플러스로 바꿀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쪽을 제로로 맞추고 한쪽 방향으로 주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지금 요 0 위치가 잘 안 맞는 게 보여요. 잘 안 맞는 게 보이는데, 자, 이 위치에 대해서 제어를 해주는 게 아래쪽에 있는 톨러런스 얼라인먼트예요. 얼라인먼트 디시멀 세퍼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 오퍼레이션 심볼이 있는데, 심볼은 앞에 부호를 얘기합니다. 부호 기준으로 배치를 할 거냐고, 얘는 뭐냐면 소수 점을 기준으로 해요. 점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돼 있던 건 얼라이먼트 오퍼레이션 심볼이니까 소수 점으로 바꿔놓고 오케이 클로즈 해주면 별반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공차값이 심하게 차이가 날 때 살짝 이제 위치가 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소수점, 얘는 소수점이 없는 상태니까 소수점 기준으로 많이 맞춰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소수점을 입력을 소수점 값을 갖게 하고, 밑에를 0.1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소수점 위치가 딱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수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데 부호가 있어도 부호도 이제 똑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치가 틀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부호 위치를 앞에 붙는 심볼을 기준으로 이제 위치를 맞춰줄 거냐, 아니면 이제 소수점을 기준으로 위치를 맞춰줄 거냐, 그걸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게 밑에 있는 항목입니다. 저는 심볼보다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맞춰주는 경향이 있어요. 저거에 따라서 이제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데 거의 대부분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로 서프레션은 영역제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가면 Alternate Unit Tolerance가 따로 있죠. 이거는 Alternate Unit에 내가 공차를 붙이고 싶다 할 때 별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건 Alternate Unit이 Display Alternate Unit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체크를 하고 나면 얘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단위의 형식 자체는 내가 잡아주는 게 아니라 Alternate Unit에 잡혀있는 유니트 포맷을 고스란히 따르기 때문에 메소드라는 여기 유니트 포맷을 그대로 잡는 게 없고 요 프랙션 소수점의 단위는 당연히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프랙션과 동일하게 맞춰서 나옵니다. 영역제는 당연히 여기서 별도로 제어를 해줘야겠죠. 요 내용은 뭐 다른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차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대체 단위는 끌게요. 자, 메소드에서 이제 한 가지 안 본 게 뭐냐? 리미츠입니다. 자, 리미츠 같은 경우는 공차 값을 내가 입력을 하면은 그 값이 계산된 결과값으로 표현을 해줘요. 이거는 표현의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뒤에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그렇게 붙여주느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값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느냐인데, 사용의 빈도가 어느 게 맞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이거는 뭐 업종의 특성이나 직종의 특성에서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업종에서는 기본 치수를 항상 줍니다. 왜냐면 기본 치수를 맞추는 게 기준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공차 범위를 주는 아까 전에 봤던 형식을 저는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에 비해서 아니다. 작업자들이 편하게 그 계산된 공차 값을 볼 수 있게 표현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리미츠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리미츠의 단점이라면은 글자가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글자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는데, 아니면 글자 사이즈를 1로 유지를 해주게 되면은 글자가 차지하는 치수 공간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치수를 기입하는데 다소 부담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리미츠가 아닌 디비에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한다. 기준 치수가 표현되고 공차값만 작게 표현되는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칸이 두 칸이 됐는데 0.6으로 했더니 0.6이면 1.2잖아요. 전체 치수 높이보다 한 0.2 정도 큰 형태. 이때 정렬되는 게 지금 보텀이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맞는데 미드를 해주시면 치수 문자가 살짝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공차 높이 1.2에 가운데에 딱 맞춰주는 거죠. 요때 톱을 해주시면 상부에 있는 공차값의 위 상단과 치수의 공차값 상단을 맞춥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차를 적용해 줄 수 있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시밀러로 다시 바꿀게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처음에 공차의 내용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할 때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치수들은 일반 공차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공차값이 적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공차값을 치수 설정에서 공차값을 줘버리면 그 스타일을 사용한 모든 치수의 공차값이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안 하겠죠. 일반적으로는 얘를 논으로 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차값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때 늘상 뭘 했어요? 컨트롤 1번을 눌러서 프로퍼타이즈 창을 띄우고 거기서 바꿨죠. 당연히 거기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 설정을 우리가 건드릴 일이 없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CAD가 처음에 이제 디폴트 상태, ISO 디폴트 상태에서는 공차값은, 밸류 값은 0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 포 하이트는 1로 들어가 있습니다. 1로 들어가 있으면 이 상태로 내가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소수점짜리는 소수점 자릿수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유닛과 맞춰져 있고요. 이 상태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내가 이제 특정 치수에다 공차를 하나 적용을 할 때 선택하고 컨트롤 1번을 눌러서 바꿔주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꿔주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톨러런스 항목이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차의 유형, 디스플레이 유형을 논이 아니라 원하는 형태로 골라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벨롭션 딱 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션, 맞춰주는 포지션도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미들로 딱 놨다 라고 했는데 치수 문자 높이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0.6으로 줄여야겠네 이렇게 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공차 값을 여기다가 여기가 이제 리미트 상한, 여기가 상한, 리미트 어퍼, 여기가 한, 이게 위아래가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0.02, 그 다음에 여기다가 0.01 뭐 이렇게 작성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용할 때 일일이 다 바꿨어요. 항목을 사이즈도 바꿔줘야지, 포지션도 바꿔줘야지, 공짜값이야 뭐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걸 논으로 놓는다고 해도 사전에 여기서 한번 디벨롭션으로 바꾸고 스케일링 하이트를 0.6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얘를 미들로 맞춰놓고 오케이 클로즈 해주고 맞춰놓고 오케이 클로즈가 아니라 얘를 다시 논으로 놓고 그 다음에 오케이 클로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컨트롤 1번을 하면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공차 형태를 디베이션으로 놓고 그 다음에 공차 값을 0.01 하한 그리고 상한 0.02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나머지는 안 바꿔도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내가 항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저렇게 개별적으로 바꾸실 거면 처음에 와서 얘를 바꿔놓고 내가 원하는 전체적인 사이즈를 맞춰주세요. 맞춰주고 그 다음에 다시 논으로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작성을 할 때 사이즈라든가 그런 거를 일일이 작성할 때마다 바꿔주는 일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릿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셋째 자리까지 사용을 합니다. 셋째 자리까지. 정밀 공차는 이제 셋째 자리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셋째 자리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셋째 자리까지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소수점 자릿수는. 그러니까 이제 치수 공차는 셋째 자리까지 쓰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치수 공차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는 사용 가능하게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공차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이 요것만은 아니에요. 전에 m텍스트 할 때도 했지만 스택이란 방법으로 기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특정 치수를 하나 잡아가지고 얘를 치수 문자 편집, 문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들어오죠. 여기 들어와서 m텍스트의 스택 기능, m텍스트의 스택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0.02 그 다음에 꺽쇠 해주시고 마이너스 0.01 작성하고 스페이스바를 땅 치면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한 칸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강제적으로 써줄 수도 있습니다. 써줄 수도 있는데 이때 이렇게 내가 후기로 작성한 거는 그 사이즈라든가 위치가 그 치수 설정에 있는 걸로 제어가 되지 않아요. 자 한번 값을 바꿔보면 자 밑에 얘를 지우고요. 플러스 0.02 하고 꺽쇠 그 다음에 밑에는 부호 없이 그냥 0을 쓸게요. 그리고 나서 오토 스택으로 가보면 좀 뭔가 다른 게 느껴지시죠? 아까 정렬된 거와 다르게 이렇게 되죠. 정렬 위치를 소수점이나 기호 기준으로 맞춰줄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항상 얘를 써야 되는 건데 이거는 강제적으로 저 앞에 이 밑에 거 앞에 그냥 0값을 갖더라도 마이너스나 플러스 부호를 붙여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위치를 맞춰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과 요거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치수 설정으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설정에 영향을 안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작성되어 있는 건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스타일을 다른 걸 쓰고 싶다 얘만. 그래서 컨트롤 1번을 해가지고 치수 스타일을 여기서 딤 스타일을 IS-25가 아니야 베스트 01 베스트를 적용을 할 거야 하면 어떻게 돼요? 날라갑니다. 뭐가? 내가 작성한 공차가. 근데 나 얘 베스트 써야지. 선택하고 컨트롤 1 내가 이제 m텍스트의 기능을 위해서 강제로 작성한 건 내가 얘를 베스트로 놓으면 안 날라가요. 안 날라가요. 이런 특성의 차이가 있어요. 특성을 이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치수 스타일 자체를 바꿔버리면 그 값을 잃어버려요. 왜냐면 바뀐 스타일에는 그 값이 특성의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요.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m텍스트의 기능을 이용해서. 근데 m텍스트 기능을 이용했을 때도 마찬가지 단점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에 공차값이 똑같은 치수가 있다고 한다면 특성을 이용한 건 우리 이제 MA 매치 프로퍼타이즈죠. 얘를 통해서 속성을 복사해서 다른 치수에다가 똑같은 속성을 입혀줄 수가 있어요. 즉 똑같은 값의 공짜값을 가지고 있는 걸 매번 새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MA 특성 복사를 통해서 맞춰줄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단이 명확해요. m텍스트를 이용해서 공차를 작성을 하느냐 아니면 특성을 이용해서 치수가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공차를 작성하느냐, 그 장단은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선호하는 쪽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제가 수업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딤의 특성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딤 업데이트 명령을 난 자주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특성을 이용하시는 행위 자체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치수를 내가 입력한 공차값을 날려버릴 테니까요. 업데이트 되는 순간. 만약에 나는 딤 업데이트 안 쓴다 그러면 그리고 매치 프로퍼티를 통해서 공차값을 복사해주는 게 상당히 편하다는 메리트를 느낀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특성을 이용하시는 게 나아요. 저는 특성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특성을 이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 협업을 할 때 특성을 잘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걸 특성으로 주지 말고 그냥 m텍스트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치수의 특성을 업데이트하는 기능들을 많이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는 걸 잘 이해하시고 공차값을 부과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공차값은 특수한 경우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타일에서는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사용하는 건 오히려 나중에 후작업으로 컨트롤 1번을 눌러서 밑에 요 프로퍼티 창의 밑에 있는 값으로 우리가 입력하는 방식에 좀 더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특성을 이용하신다면, 아니면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m텍스트의 스택 기능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치수 설정 마지막 공차까지 다 끝났어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대충 세봤는데 치수 기입부터 해서 기입 명령부터 해서 설정까지 총 한 30강 좀 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30강이면 제가 이제 한 강에 일반적으로 30분 정도, 그거보다 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지만 30분 정도 사용되니까 최소한 이제 900시간 이상의 강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학원에서 배우게 되면 이 900시간짜리 강의를 저 이제 중간에 텍스트까지 꼈으니까 제가 학원에서 수업하는 기준으로 하면 한 50분 또는 55분 내에 다 설명을 다 들으세요. 물론 이제 900분짜리가 50분 내에 설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빠질 건 다 빠지겠죠. 상당한 부분의 내용들이 다 빠져나가고 꼭 필요한 것들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렇게 줄여도 양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한다 그래도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진짜 설명하는 게 번개처럼 지나가요. 그러면 그걸 한번 듣고 기억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기억을 할 수 있느냐 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게 학원이나 학교나 다르진 않아요. 시간이 한정적이고 공간이 한정적이고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이제 캐드를 배우고 치수 기입을 배우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치수 기입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수 기입 자체가 지겨운 행위가 되고 부담스러운 행위가 되는데, 시간이 되신다면 이 900분 수업을 모두 다 듣고 각 구성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실제 쓸 때는 내가 필요한 것만 쓴다의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이 치수 기입 제가 강좌했던 전체 내용을 다 제대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나만의 응용법을 찾아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쓸 때는 제가 설명했던 이 많은 내용들을 거의 다 까먹게 돼요.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지루한 강의 들으시나 상당히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치수 설정까지 해서 여기까지 끝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직 치수 기입이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습니다. 일단은 다음 강좌는 여지껏 우리가 이제 치수 설정도 했고 치수 기입 명령도 배웠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실습 예제는 우리가 앞에서 썼던 예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형상만 그렸죠. 거기다가 예제 그 파일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형태로 치수 기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제를 미리 그려놓고 준비를 해놓고 이 치수 기입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똑같이 기입을 해나가면서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사용을 합시다 라고 이제 한 가지 샘플들을 보여드렸죠.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치수 기입하는 명령을 한 2가지 정도 더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 뒤에 있는 2강좌는 듣기 싫은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꼭 쓰는 기능은 아닙니다. CAD 버전이 업되면서 추가된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할 거예요. 하나는 디멘전이라는 기능. 예전에 딥모드로 들어가는 명령 DIM이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그거를 대체하는 기능으로 디멘전이 나왔습니다. 디멘전은 뭐냐면 우리가 치수기입 명령 되게 다양한 걸 배웠죠. 그게 아니라 한 명령어로 모든 형태의 치수 기입을 다 끝낸다. 이게 디멘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 하나만 알고 있으면 모든 형태의 치수 기입을 다 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퀵딤입니다. 퀵딤은 치수 기입을 빠르게 처리해준다. 이 2가지 기능이 있는데 저는 잘 안 써요. 이 2가지 기능을 안 쓰는데 여러분들은 새로 CAD를 배우시는 분들이니까 이 기능을 알아두면 이 기능을 잘 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강좌는 이제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걸 아시고 이번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